자,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새해도 맞았는데 국민들한테 인사 말씀. 존경하는 주변 국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 중평군의 발전에 아주 엄청난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들 성원 덕분에 아주 중평으로서는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뭐 작년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민선 5기인가요? 6기인가요? 6기. 예, 민선 6기 이제 비전과 목표가 이제 올해부터 진정하게 이제 표출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데 올해 지역 발전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올해 중평군으로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이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성장 기반이 될 만한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성장 축을 제대로 갖춰놓는 일들, 우리 경제 생태계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계획한 대로 저희가 올해 착공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쪽에 있어서도 저희 체육과 관련돼서도 스포츠 테마파크와 종합운동장이 올해 준공이 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체육 활동을 좀 더 전문적이고 생활체육도 같이 곁들여서 부응하는 이러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금년도가 사실상 저희는 이제 21살 맞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민 중심으로 끌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만족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는 이러한 군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기존 우리 농업 활동하시는 그 농업인들과 그다음에 첨단 우리 디지털 기술 같은 걸 가미한 혁신 농업 영농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게 아마 금년도의 가장 중점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군의 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좀 촘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정부가 뭐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증평형 복지 모델을 지금 관계부서하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를 저희는 뭐 양로원이나 우리 요양원 같은 데 가지 않고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성안이 돼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일정한 거점을 두고 여기 간호사 또 요양보호사 또 일정 그 간단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의료 기술 같은 장비는 도입을 해서 거점을 두고, 또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마을별로 갖춰놔서 증평형 복지 모델을 우선 구축해 갑니다. 해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외롭지 않게 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언제든지 저희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즉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평군민들은 좀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생각나시는 거는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그러한 그 금년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또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 차원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뭐 어떤 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가 증평이라는 이름은 사실 1913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증평면, 그러니까 증평군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증평면이 올해가 110년 됐습니다. 딱 정확하게 4월 1일이 증평면 탄생 110주년 되는 해인데 날인데 그날 저희들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뭐 우리 증평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하고 또 기념식도 개최하고 또 도에서는 우리 기록을 좀 모아서 전시도 하는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서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도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경쟁도 심하고. 근데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기초정부 처음으로 그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1산단, 2산단 또 농공단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여기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산업 용지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3산단, 4산단, 5산단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산단은 그 두부의 여러 가지 협의가 끝나서 이제 지정계획 고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금년도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가지고 산업용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유수한 기업들 좀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군데는 저기 우리 용지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입주하기로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기업들은 뭐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와 반도체와 관련된 그 좀 유수의 기업들 한두 곳은 반드시 우리 끌어와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좀 엔카 기업처럼 저기 자리를 잡고 산업을 전반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산업 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산업 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서 용지만 확보되면 이 기업들 유치하는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거고요. 지난해에 우리 서울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 했었던 이런 내용은 저희가 산업용지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 지역 경제가 탄탄하게 기반을 구성하려면은 외부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기업들이 본사를 증평해 두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략도 갖고 계시죠? 예, 물론이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지역을 본사로 두고 있는 두산전자, 그다음에 넥스플래스가 사실상 기업 공장을 다른데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이쪽으로 잡아서 이 공장을 여기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장 본사가 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본사를 같이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 이것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계열사의 본거지를 여기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나 뭐 본사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와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자꾸 지방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대만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 그만큼 힘을 못 발휘하는데 결국에는 종국에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평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지만 그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중소기업 뭐 집중화 단지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스타트업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지역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예, 저희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을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을 거기에서 일정 기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해서 펀드와 여러 가지 그 R&D와 관련된 시설들 또 저희 지역에는 4D 바이오 소재 산업화 센터가 있어서 여기와 연계해서 여기 GMP 시설도 있으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스타트업들이 종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가 성장축을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선단 하고 있는 송정에서 2선단 이어지는 이 벨트와 그다음에 용광리에 우리 교통대를 끼고 쇼브랜드까지 있는 요 두 개를 큰 발전축으로 보고 한군 이쪽 용광리 쪽에서는 스타트업을 길러야 되는 일들을 하고 여기 저 송정리에 있는 축에서는 그런 지역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뭐 유닛 중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기업 유치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 응용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겠다. 요게 이제 말씀하셨던 단지화 개념이 되고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증평 지역의 두 가지 성장 축이 끌어나가게 하는 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 지금 뭐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친환경 문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가 참 이게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인데 증평군도 지방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 지역이 참 유감스럽게도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저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도시 바람길 숲이라는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측한 바 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된 그러한 효과를 봐서 이 도시 바람길 숲을 더 확대하는 걸로 우리 탄소 중립 시책을 한번 끌어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을별로 지금은 분리수거하는 게 조금 미비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다 마을별로 보급을 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분리를 해서 수거해서 이것을 자원화하는 이런 저기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페어 운동이라고 우리가 뭐 냉장고가 됐든 선풍기가 됐든 트리가 됐든 이게 고장나면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바로 버리지 말고 고쳐서 쓰자라는 리페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나 또는 우리 경유차 우리 뭐 이제 보상금 주면서 폐차시키는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을 20분 도시로 저희들은 한번 저기 추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걷기와 자전거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그 큰 비전이 있는 겁니다. 군수님 그 지역 발전의 원천 기술은 인간의 건강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인간의 건강한 도시가 건강한 도시 발전, 건강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 건강이 지금은 보면 뭐 가장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치매나 또는 뭐 성인병 또 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매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AI 기능을 탑재한 그 우리 뭐 어떤 패치 같은 거를 저희가 처음 이제 그 협약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노출이 될 수 있게 해서 치매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금연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참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실을 열고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것도 알려주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방활동도 중요한데 사실상 지역을 좀 산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스포츠 테마파크를 별도로 종합운동회 옆에다 지금 저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저기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자구산으로부터 우리 벨프레까지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그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그 최강야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거기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를 자꾸 걱정만 하는데 고령화의 그 고급 인력들을 그다지 활용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증평군도 오히려 그 역발상이죠. 그 고령화 연세 네. 많으신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방 정부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 맞죠. 예.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돌봄을 지금 저희들 제 일시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 증평군이 다른 데와는 달리 출생아 수가 늘어나서 이제 우리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 추진단을 구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퇴직하신 분들이 또 난 아이들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돌봄 추진단에 오셔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처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그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의 그 섬세함 이런 감정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것이다. 이것을 저희들 지금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돌봄 추진단은 오늘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 퇴직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것이고 당연히 지금 생산적 육성봉사의 그 지금 바뀌었지만 이음 일순 봉사나 또는 도시농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평생 학습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평생 학습에 꽤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퇴직하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어르신들이 한글을 못 깨우치는 분들한테 우리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 이걸 지금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해서 당연히 이제는 그 은퇴하신 분들의 그 지식이나 노하우나 경험을 우리 지역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아마 제도적으로 되게 되면 일정 부분 소득도 보장된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대한민국 유수 기업 퇴직자들, 그 다음에 농업진흥청 퇴직자들 네. 이런 분들을 귀농귀촌을 유도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 그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지역 기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 제공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굉장히 높잖아요. 좋죠, 좋죠. 네, 그러면 당연히 지역 발전도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군수님 두 가지만 딱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퇴직자들이나 이렇게 뭐 저명하신 분들 그 얼마 전에 이원종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 융합원에서 강의하시는데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그거는 군수님이 좀 책임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은
어제의 정부가 오늘 보면 아주 완전히 구시대의 정부처럼 흘러가는 게 아주 급속하게 변하는, 저는 그래서 이걸 전환의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환이 빨라지는 속도에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한번 보면, 메타버스가 유행했을 때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면 완전히 구시대죠. 구시대의 그런 얘기가 되고, 지금은 뭐 챗 GPT나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뭐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일부에 있는 강사들을 모시는 것, 또는 우리 직원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지역이 건강하게 경쟁력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이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 충북도나 지금 기초정부를 다 이제 돈에 그 뭐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맨 토목이나 SOC만 갖고 그냥 자꾸 늘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챗 GPT로도 얼마든지 그 사이버 환경이나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많죠. 저희들이 당장은 뭐 저희들이 지금 그 이 머리로 짜내는 이거 저 레포터는 뭐 한 일주일씩 걸리겠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챗GPT에 의존을 한다면 뭐 1, 2분 내에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단순히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예를 들지만 이것이 산업으로 만약에 발전해, 그럼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한테 맞는 최적의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그렇게 했었는데,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수님, 지방 정부의 장과 주민과 그다음에 공직자와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뭐 밴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하죠. 저는 뭐 그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저를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가서 뭔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저희 휴일에도 항상 그 혼자 나와서 뭐 어디 우리 경로당이 됐든 아니면 뭐 영농 현장이 됐든 쫓아가서 얘기 듣고, 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그 주문들을 해주셨고, 최대한 저는 그 주문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또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또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바꿔놓는 것, 또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이라면 뭐 언제든 저희가 장소와 시간과 구애 없이 찾아가서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뭐 이렇게 자료도 없이 그냥 술술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에도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